오후 4시 지선의 집 거실은 따스한 햇살로 가득했습니다. 창가에 놓인 화분의 초록 잎사귀들이 바람에 살랑거리고 부엌에서는 미역국 끓는 냄새가 은은하게 퍼져나왔죠. 지선은 앞치마를 두른 채 분주하게 식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딸 수연이 약혼 소식을 전하러 현우와 함께 오는 날이었거든요. 백구는 평소처럼 지선의 방 앞에 배를 깔고 누워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변함없는 자리였어요. 지선이 도서관에서 돌아오면 맨 먼저 달려와 반겨주고 저녁 식사 시간이면 식탁 근처에서 얌전히 기다리던 백구. 온순하고 착한 성격으로 이웃들에게도 사랑받는 녀석이었습니다. 가끔 택배 아저씨가 와도 꼬리를 흔들며 반겨줄 정도로 말이죠. 엄마, 도착했어요. 현관문이 열리며 수연의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선은 얼른 손을 닦고 나가려는데 갑자기 백구가 벌떡 일어나더니 귀를 바짝 세웠어요. 평소와는 확연히 다른 반응이었습니다. 백구의 털이 목 뒤쪽부터 서서히 곤두서기 시작했고 코를 킁킁거리며 공기 중에 낯선 냄새를 맡는 듯 했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수연이한테 말씀 많이 들었는데 이렇게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현우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키가 1m 80은 되어 보이는 훤칠한 체격에 깔끔하게 정돈된 헤어스타일, 예의 바른 말투까지. 첫인상이 참 좋았어요. 지선도 미소를 지으며 맞이하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컹컹, 와랄랄. 백구가 갑자기 현우를 향해 짖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평소에 들어본 적 없는 날카롭고 경고음이 섞인 소리였습니다. 털을 곤두세우고 이빨을 살짝 드러내며 경계하는 모습이었죠. 마치 위험한 침입자를 발견한 경비견처럼 말이에요. 백구야, 왜 그래? 이상하네. 수연이 당황해서 백구를 달래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백구는 계속해서 현우만 노려보며 입꼬리를 들어 올렸어요. 10년 동안 키워온 백구가 이런 모습을 보인 건 정말 처음이었습니다. 심지어 낯선 사람이 와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던 녀석이 말이에요. 괜찮습니다. 개들이 처음 보는 사람한테는 원래 경계심이 있죠.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질 거예요. 현우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지선은 현우의 눈빛에서 순간 스친 차가운 빛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백구를 바라보는 시선에 뭔가 불쾌함이 섞여 있었어요. 마치 성가신 존재를 바라보는 듯한 시선이었습니다. 백구가 평소엔 정말 얌전한데 미안해요, 현우 씨. 지선도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손님들이 와도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반겨주던 녀석이 말이에요. 백구는 여전히 현우를 응시하며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목소리 톤이 평소와 완전히 달랐어요. 식사 시간 내내 백구는 거실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현우를 지켜봤습니다. 평소라면 식탁 주변을 맴돌며 애교를 부리고 가끔 떨어진 음식 부스러기라도 얻어먹으려 했을 텐데 오늘은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심지어 좋아하는 사료 그릇 앞을 지나가면서도 현우가 앉은 쪽은 절대 바라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지선은 이상한 예감이 들었지만 그냥 넘기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백구의 반응이 계속 신경 쓰였죠. 뭔가 자신이 놓치고 있는 게 있다는 직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어요. 그날 밤 현우가 돌아간 후에도 백구의 이상한 행동은 계속되었습니다. 평소 지선의 방 앞에서 조용히 잠들던 백구가 계속해서 현관 쪽을 배회하며 불안해했어요. 지선이 아무리 달래도 소용없었습니다. 백구는 현관문 쪽을 바라보며 귀를 쫑긋 세우고는 작은 소리에도 민감하게 반응했어요. 백구야, 이리 와. 왜 그러니? 밥도 안 먹고. 지선은 걱정스럽게 백구를 불렀지만
백구는 현관 쪽에서 떠나지 않으려 했어요. 마치 누군가를 경계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사료 그릇은 아침부터 그대로였고 물도 거의 마시지 않았어요. 평소 식탐이 있던 백구의 모습과는 정말 딴판이었습니다. 며칠 후 현우가 다시 집에 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니,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백구는 또다시 격렬하게 짖기 시작했거든요. 이번엔 더 심했어요. 현관 입구를 막듯 서서 현우의 진입을 저지하려 했죠. 몸을 낮추고 꼬리를 바짝 세운 채 말이에요. 백구야, 그만해. 손님한테 실례잖아. 수연이 당황해서 백구를 끌어안으려 했지만 백구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짖으며 현우를 위협했어요. 평소 수연의 말을 잘 듣던 백구가 이렇게 고집을 부리는 것도 처음이었습니다. 걔가 참 예민하네요. 뭔가 스트레스를 받나 봅니다.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지겠죠. 현우는 웃으며 말했지만 지선은 그의 표정에서 미묘한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웃음 뒤에 숨겨진 짜증이 스치듯 지나갔거든요. 입꼬리는 올라가 있었지만 눈은 전혀 웃고 있지 않았어요. 그날 밤 지선은 더욱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백구가 평소 자리인 지선의 방 앞을 떠나 수연의 방 앞으로 자리를 옮긴 거였어요. 10년 동안 한 번도 바뀌지 않던 습관이 갑자기 바뀐 겁니다. 마치 수연을 지켜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힌 것처럼 보였어요. 백구야, 여기가 내 자리인데 왜 거기 있어? 이상하네. 지선이 부르자 백구는 잠시 고개를 돌렸지만 다시 수연의 방 쪽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마치 수연을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에 사로잡힌 것 같았습니다. 백구의 눈빛에는 평소 볼 수 없던 진지함이 서려 있었어요. 밤늦도록 백구는 수연의 방 앞에서 꼼짝하지 않았어요. 때로는 일어나서 현관 쪽을 바라보다가 다시 수연의 방 앞으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마치 경비를 서는 것처럼 말이에요. 지선은 이런 백구의 모습을 보며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어요. 10년 동안 함께 살면서 백구가 이렇게 행동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백구가 왜 저럴까? 뭔가 이상해. 지선은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백구의 행동에는 분명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뭔가 백구만이 알고 있는 위험을 감지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지선은 잠들기 전까지 백구의 이상한 행동에 대해 계속 생각했죠. 단순한 경계심일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 하면서 말이에요. 가슴 한편에서는 불길한 예감이 자꾸만 고개를 들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면서 현우는 점점 자주 집에 들르기 시작했습니다. 수연과의 결혼 준비로 바쁘다는 핑계였지만 지선은 뭔가 어색함을 느꼈어요. 현우가 올 때마다 백구의 반응은 더욱 격해졌거든요. 마치 시간이 갈수록 백구의 경계심이 더 강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와랄랄, 컹컹컹. 이번에는 백구가 평소보다 더 격렬하게 짖었습니다. 심지어 현우가 손을 뻗기만 해도 이빨을 드러내며 으르렁거렸어요. 몸을 낮추고 털을 바짝 세운 채 공격 태세를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지선은 이런 백구의 모습에 깜짝 놀랐어요. 평생 온순하게만 살던 백구가 이렇게 공격적으로 변할 줄은 몰랐거든요. 백구야, 안 돼. 왜 이래? 정말 이상해. 수연이 황급히 백구를 말렸지만 백구는 전혀 멈출 기색이 없었어요. 오히려 현우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려 했습니다. 평소 수연의 말이라면 무엇이든 따르던 백구가 말이에요. 수연아, 이게 좀 문제 있는 것 같은데. 병원에 데려가 봐. 이상하잖아. 현우의 말에는 미묘한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했지만 지선은 그의 목소리에서 뭔가 불쾌함을 감지했어요.
다음 날 수연은 백구를 동물병원에 데려갔습니다. 수의사는 백구를 꼼꼼히 검진한 후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체온도 정상이고 식욕부진 외에는 특별한 이상이 없어 보였거든요. 몸은 건강해 보이는데요. 혹시 최근에 스트레스를 받을 만한 일이 있었나요? 환경 변화라든지 새로운 사람이 자주 온다든지. 글쎄요. 특별한 건 없었는데. 아, 제 약혼자가 요즘 자주 와요. 수연은 고민했지만 딱히 떠오르는 게 없었습니다. 현우가 오는 것 말고는 평소와 다른 게 없었거든요. 그럴 수도 있어요. 반려동물들은 주인의 생활 패턴이 바뀌거나 새로운 사람이 자주 오면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수의사의 말에 수연은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백구의 행동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현우가 올 때마다 더욱 심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지선은 백구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백구는 여전히 수연의 방 앞에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현우가 오기만 하면 미친 듯이 짖었어요. 평소 차분하던 백구의 모습과는 정말 딴판이었습니다. 저 아이가 저럴 땐 다 이유가 있어. 절대 이유 없이 그러지 않는데. 지선은 중얼거렸습니다. 10년 동안 백구와 함께 살면서 느낀 직감이었어요. 백구는 절대 이유 없이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거든요. 평소 온순하고 영리한 백구가 갑자기 변한 데는 분명 무언가가 있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지선은 백구의 행동에 대해 생각했어요. 현우만 보면 보이는 극도의 경계심, 갑자기 바뀐 잠자리 위치, 그리고 밤마다 계속되는 불안한 모습들. 이 모든 게 우연일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백구는 뭔가를 알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무언가를 말이죠. 며칠 후 지선이 도서관에서 일찍 퇴근한 날이었습니다.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집에 도착했는데 현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백구의 목소리였는데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소리였습니다. 끽끽, 끽끽. 백구가 내는 소리였는데 평소의 건강한 짖음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마치 무언가에 겁을 먹은 듯한 약하고 떨리는 울음소리였어요. 지선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백구가 이런 소리를 내는 걸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지선은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거실에는 현우가 혼자 서 있었고 백구는 구석에서 몸을 웅크리고 있었어요. 백구의 모습이 평소와 너무 달랐습니다. 꼬리를 다리 사이에 바짝 끼우고 몸을 벽에 바짝 붙인 채 떨고 있었거든요. 현우 씨, 수연이는 어디 있나요? 지선의 목소리에 현우가 깜짝 놀라며 돌아봤습니다. 순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마치 뭔가 들키면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던 것처럼 말이에요. 아, 어머니. 일찍 오셨네요. 수연이는 마트에 갔어요. 곧 올 거예요. 현우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지만 지선은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현우가 서 있던 곳이 바로 지선의 방 근처였거든요. 그것도 방 문 바로 앞에 말이에요. 지선은 백구에게 다가갔습니다. 백구는 지선을 보자 조금 안도하는 듯 했지만 여전히 현우를 경계하며 떨고 있었어요. 평소 당당하고 용감하던 백구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마치 무서운 일을 당한 것처럼 보였어요. 백구야, 왜 그래? 어디 아파? 무슨 일 있었어? 지선이 백구를 쓰다듬자 백구는 작게 끙끙거렸어요. 마치 무슨 일이 있었다고 말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백구의 눈빛에는 두려움과 함께 뭔가 호소하는 빛이 섞여 있었어요. 현우가 떠난 후 지선은 계속해서 찜찜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어요. 현우가 지선의 방 근처에 서 있던 모습, 그리고 백구의 이상한 반응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뭔가 자신이 모르는 일이 일어났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날 밤 백구는 더욱 심하게 지선의 방 앞에서 울음소리를 냈어요. 평소 조용히 잠들던 백구가 밤새도록 끽끽거리며 잠을 못 이뤘습니다. 마치 지선의 방을 지켜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힌 것 같았어요. 백구야, 왜 그러니? 뭔가 있었어? 엄마한테 말해봐. 지선은 백구를 달래려 했지만 백구는 계속해서 불안해했어요. 마치 지선의 방에 무언가 위험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경고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지선은 점점 불안해졌어요. 백구의 행동이 단순한 스트레스가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뭔가 자신이 모르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직감이 강해졌습니다. 딸 수연과의 갈등도 심해지기 시작했어요. 수연은 현우를 믿고 싶어 했지만 지선은 백구의 반응을 무시할 수 없었거든요. 백구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어느 오후 지선이 도서관에서 돌아오는 길에 또다시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는데 백구가 평소와 완전히 다른 행동을 보이고 있었어요. 현관문 앞에서 미친 듯이 짖고 있었고 마치 누군가가 들어오는 것을 막으려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백구는 몸을 낮추고 이빨을 드러낸 채 위협적으로 으르렁거리고 있었어요. 지선이 문을 열고 들어가자 백구는 급히 지선에게 달려와 앞을 막았습니다. 이런 행동은 정말 처음이었어요. 백구야,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백구는 지선의 옷을 입으로 물고 지선의 방 쪽으로 끌고 가려 했습니다. 평소 얌전하던 백구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건 처음이었어요. 지선은 백구를 따라 자신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방 안에서는 현우가 서랍장 앞에 서 있었어요. 지선이 들어오자 현우는 깜짝 놀라며 뒤돌아봤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아, 어머니. 죄송해요. 수연이가 뭔가 찾아달라고 해서 여기 뒀다고 하더라고요. 현우는 어색하게 웃으며 변명했지만 지선은 즉시 알 수 있었습니다. 수연이 그런 부탁을 할 리 없었거든요. 더군다나 지선의 방은 가족들도 함부로 들어오지 않는 공간이었어요. 이건 명백한 선을 넘은 행동이었습니다. 무엇을 찾으신다고 하셨나요? 구체적으로 뭘 찾고 계셨죠? 지선의 차가운 목소리에 현우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손을 계속 비비며 시선을 이리저리 피했어요. 아, 그게 수연이가 예전에 여기 뒀다고. 중요한 서류라고. 현우의 말이 점점 어색해졌어요. 거짓말이라는 게 너무 뻔했습니다. 지선은 백구를 내려다봤어요. 백구는 여전히 현우를 향해 으르렁거리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허락 없이 들어오지 마세요. 이 방은 제 사적인 공간이니까요. 지선의 단호한 말에 현우는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순간 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평소의 정중한 모습과는 전혀 다른 표정이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하지만 그의 사과에는 전혀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짜증과 불쾌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현우가 나간 후 지선은 백구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백구는 지선의 품에서 작게 킁킁거렸어요. 마치 자신이 지선을 지켜냈다고 자랑하는 것 같았습니다. 고마워, 백구야. 내가 알려줬구나. 정말 고마워. 지선은 확신했습니다. 백구는 처음부터 현우의 위험성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지선의 방에는 아무도 들어오지 않는다는 암묵적인 규칙을 백구도 알고 있었고 현우가 이 규칙을 어겼을 때 백구가 거세게 반응한 거였습니다. 백구는 집안의 규칙과 경계를 정확히 알고 있었던 거죠. 그날 밤 백구는 지선의 품에서 몸을 떨며 웅크렸어요. 평소 당당하던 백구가 이렇게 무서워하는 모습을 보니
지선의 마음도 아팠습니다. 지선은 마음을 굳혔어요. 더 이상 이 상황을 방치할 수 없었습니다. 백구가 보내는 신호를 더 이상 무시할 수는 없었어요. 다음 날 지선은 수연을 불러 조심스럽게 어제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수연의 반응을 살펴가며 천천히 말을 꺼냈어요. 수연아, 어제 현우 씨가 우리 집에 왔을 때 엄마 방에 들어가 있더라. 서랍장 앞에서 뭔가 찾고 있었어. 엄마 방에요? 그럴 리 없는데. 현우 씨가 왜 거기를? 수연은 의아해했지만 표정이 점점 굳어갔어요. 엄마의 방은 정말 특별한 공간이었거든요. 백구가 엄마를 끌고 가서 알게 됐어. 그때 현우 씨가 서랍장 앞에 서 있었단다. 뭔가 찾는다고 하던데. 지선의 말에 수연도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백구가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도 신기했고 현우가 허락 없이 엄마 방에 들어간 것도 충격이었어요. 뭔가 찾는다고요? 설마.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현우가 그럴 리 없다고 생각하고 싶었지만 엄마의 진지한 표정을 보니 장난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내가 부탁한 일이냐고 물어봤더니 중요한 서류를 찾고 있다고 하더라. 그런 부탁 한 적 있어? 아니에요. 저는 그런 부탁 한 적 없어요. 그리고 엄마 방에 제 물건을 둔 적도 없고요. 수연의 대답에 지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자신의 짐작이 맞았어요. 현우는 거짓말을 한 거였습니다. 그날 저녁 현우가 다시 집에 왔을 때 지선은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경고했습니다. 현우 씨, 우리 집 규칙을 지켜주세요. 허락 없이 남의 방에 들어가는 건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특히 제 방은 정말 사적인 공간이거든요. 현우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평소의 부드러운 미소가 완전히 사라지더니 차가운 표정이 드러났어요. 하지만 곧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사과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정말 실수였어요. 앞으로 절대 그런 일 없도록 조심하겠습니다. 하지만 지선은 현우의 눈빛에서 진심이 아니라는 걸 느꼈어요. 오히려 짜증과 불쾌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왜 이런 걸로 시비를 거느냐는 식의 시선이었어요. 그 순간 백구가 나타나 현우를 향해 또다시 으르렁거렸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강하게 마치 내 정체를 알고 있다고 말하는 것처럼요. 저게 정말 문제 있는 것 같은데요. 계속 이러면. 현우가 말을 끝까지 하지 못했지만 그 뉘앙스만으로도 충분히 위협적이었어요. 지선은 섬뜩함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백구는 지선의 품에 안겨 몸을 떨었어요. 평소 용감하던 백구가 이렇게 무서워하는 모습을 보니 지선의 마음도 아팠습니다. 괜찮아, 백구야. 엄마가 지켜줄게. 내가 우리를 지켜주는 것처럼 말이야. 지선은 백구를 쓰다듬으며 다짐했어요. 백구가 보여준 신호들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백구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거든요. 수연도 점점 현우에 대해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엄마의 말과 백구의 행동을 보니 뭔가 이상했거든요. 특히 백구가 현우만 보면 보이는 극도의 경계심이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엄마, 백구가 정말 이상해요. 현우 씨만 보면 완전히 다른 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 백구가 이럴 때는 다 이유가 있어. 우리가 못 보는 걸 백구는 보고 있는 것 같아. 10년 동안 함께 살면서 느낀 거야. 지선의 말에 수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백구의 성격을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백구는 절대 이유 없이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어요. 뭔가 중요한 걸 알려주려 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수연은 용기를 내어 현우와 진지한 대화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백구의 행동과 엄마의 우려가 계속 마음에 걸렸거든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현우 씨, 저희 백구 때문에 많이 불편하셨죠?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카페에서 마주 앉은 수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현우는 잠시 망설이더니 쓴웃음을 지었어요. 아니야, 괜찮아. 걔가 원래 그런 거 아니야?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지겠지. 하지만 수연은 현우의 표정에서 미묘한 변화를 감지했어요. 평소와 다른 어떤 감정이 스쳐 지나갔거든요. 백구가 평소엔 정말 얌전한데 현우 씨만 보면 완전히 달라져요. 왜 그럴까요? 그게 말이야. 현우가 말을 멈췄습니다. 순간 그의 얼굴에 참았던 감정이 드러났어요. 짜증과 불쾌함이 섞인 표정이었습니다. 뭐라고 하려고 했어요? 그게라고 하셨는데. 수연의 예리한 지적에 현우는 당황했어요. 평소 백구라고 이름을 불러주던 것과는 확연히 다른 표현이었거든요. 아니야, 별 뜻 없어. 그냥 좀 성가셔서. 현우의 솔직한 대답에 수연은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괜찮다고 말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반응이었거든요. 성가시다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성가시신가요? 계속 짚고 다가가면 공격적으로 굴고 솔직히 말하면 그 개가 문제 있는 것 같아. 정상적인 개라면 이렇게까지 하지 않거든. 현우의 말에서 백구에 대한 적개심이 느껴졌어요. 수연은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백구는 문제가 없어요. 수의사도 건강하다고 했고 평소에 다른 사람들한테는 정말 순해요. 그럼 나만 유독 싫어한다는 거잖아. 왜 그럴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현우의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어요. 더 이상 숨기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백구한테 뭔가 하신 적 있나요? 수연의 직접적인 질문에 현우는 잠시 멈칫했어요. 그리고는 화가 난 듯 대답했습니다. 뭘 했다는 거야? 그냥 조용히 하라고 한 것뿐이야. 계속 짖으니까 스트레스 받는다고. 조용히 하라고요? 어떻게요? 그냥 확실하게 해야 걔가 말을 듣거든. 너무 버릇없이 굴면 교육이 필요하지. 현우의 말에 수연은 섬뜩함을 느꼈어요. 확실하게 교육이라는 표현이 무슨 뜻인지 대충 짐작이 갔거든요. 교육이라니요? 백구한테 손을 대신 건 아니죠? 손을 댔다는 게 뭔 소리야? 그냥 조용히 하라고 한 거야. 하지만 현우의 부정은 전혀 설득력이 없었어요. 오히려 더 의심스러워 보였습니다. 현우 씨,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백구한테 뭘 하셨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 왜 자꾸 그런 식으로 몰아가는 거야? 현우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어요. 주변 사람들이 쳐다볼 정도였습니다. 그럼 백구가 왜 그럴까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안 그러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 그 개가 이상한 거지. 솔직히 말하면 없애는 게 어때? 우리 결혼하면 계속 이럴 거야? 현우의 마지막 말에 수연은 완전히 충격을 받았어요. 없애다니,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였나요? 없애다니요? 백구는 우리 가족이에요. 가족? 그냥 개잖아. 수연아,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개 한 마리 때문에 우리 관계가 이럴 수는 없잖아. 현우의 말에 수연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게 자신이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의 진짜 모습이었나요? 현우 씨,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백구는 저희 가족이고 함께 살아온 시간이 10년이에요. 수연아, 걔냐 나냐 선택해. 내가 아니라 그 개를 믿는 거야? 현우의 최후 통첩 같은 질문에 수연은 확신을 가지고 대답했습니다. 네, 백구를 믿어요. 백구는 거짓말을 하지 않거든요. 그날 밤 수연은 지성과 함께 거실에 앉아 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백구는 두 사람 사이에 편안하게 누워 있었어요. 마치 오랜만에 평화가 찾아온 것을 아는 것처럼 말이죠. 엄마, 저 현우 씨와 헤어지기로 했어요. 오늘 대화해 보니까 정말 실망스러웠어요.
지선은 놀라면서도 한편으로는 안도했습니다. 수연이 올바른 판단을 한 것 같았거든요. 힘들었을 텐데. 괜찮아? 정말 확신하는 거야? 괜찮아요. 오히려 다행이에요. 백구가 계속 경고해줬잖아요. 백구한테 뭘 했는지 구체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뭔가 했을 거예요. 수연은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백구는 기분 좋다는 듯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편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우리 백구, 정말 고마워. 내가 없었다면 큰일 날 뻔했어. 지선도 백구를 쓰다듬으며 감사함을 표현했습니다. 백구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행복해했어요. 드디어 자신의 경고가 받아들여졌다는 걸 아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현우가 마지막으로 집에 왔을 때 백구의 반응은 또 달랐어요. 여전히 경계했지만 예전처럼 극도로 흥분하지는 않았습니다. 마치 이제 위험이 지나갔다는 걸 아는 것 같았어요. 수연아, 정말 이러는 거야? 개 한 마리 때문에? 현우는 마지막까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수연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현우 씨, 백구는 단순한 개 한 마리가 아니에요. 저희 가족이고 10년 동안 함께 살아온 소중한 존재예요.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과는 함께 할 수 없어요. 현우가 떠난 후 집안 분위기는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백구는 다시 예전의 온순하고 밝은 성격을 되찾았어요. 지선의 방 앞에서 편안하게 잠들고 식사 시간에는 꼬리를 흔들며 애교를 부렸습니다. 일주일 후 지선은 백구와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오랜만에 백구가 활기찬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현우가 사라진 후 백구는 완전히 다른 개가 된 것 같았습니다. 공원에서 만난 다른 개들과도 잘 어울렸고 아이들이 쓰다듬어도 기꺼이 받아주었어요. 백구야, 넌 정말 대단하구나. 사람보다 더 정확하게 판단하네. 지선은 백구를 바라보며 감탄했습니다. 10년 동안 함께 살면서도 백구의 이런 능력을 제대로 몰랐었거든요. 백구는 단순히 예쁘고 착한 반려동물이 아니라 진정한 가족의 수호자였던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수연이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요즘 수연은 예전보다 더 밝아진 것 같았습니다. 힘든 일을 겪었지만 그 과정에서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거든요. 엄마, 백구, 산책 어땠어요? 좋았어. 백구가 오늘 정말 기분 좋아 보이더라. 세 식구는 거실에 둘러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백구는 지선과 수연 사이에 자리를 잡고 편안하게 누워 있었어요. 예전처럼 말이죠. 생각해보니까 백구가 우리 집에 온 지 벌써 10년이네요. 정말 빨라요. 맞아, 수연이 내가 중학생일 때였지. 그때 얼마나 작았는데. 지선은 백구가 처음 집에 왔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비에 젖어 떨고 있던 작은 강아지를 수연이 데려온 거였어요. 그때부터 백구는 이 가족의 든든한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지선은 백구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 아이는 말 대신 짖었고 눈 대신 본능으로 울었다. 우리가 못 본 걸 대신 본 진정한 가족이었구나. 백구는 지선의 손길을 받으며 만족스럽게 눈을 감았어요. 드디어 평화가 찾아온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하는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